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어, 오랜만에 찍네요. 네, 오랜만에 찍는 이유는, 너무 그동안 안 찍어서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싶어서, 남는 시간에 스타를 킬까 하다가 한번, 네, 이걸 켜봤습니다. 네.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내용이 약간 이론적으로 어려서 어려운 게 아니라요. 너무나 헷갈려서 설명하는 본인도 헷갈리고 들으셔도 헷갈리고 어차피 지금 이해하셔도 나중에 또 찾아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듣고서 나중에 또 까먹으실 테니까 그냥 지금 한번 들어두신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ROC 커브랑 그 다음에 AUC라는 건데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프리시전하고 리컬이랑 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accuracy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은 뭐 90% accuracy를 달성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accuracy 말고도 우리가 그 결과를 놓고 이 결과가 정말 잘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를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매트릭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ROC 커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잡담이 없으면 좀, 네, 요즘 잡담력이 떨어져서, 네, 그냥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뭘 얘기를 했냐면요. 프리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true positive, 그 다음에 뭐 true negative,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그 다음에 false negative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맨날 헷갈리거든요. 저는 늘 찾아봐요. 저를 못 믿기 때문에. 네. 먼저 맨 처음에 나오는 이제 true랑 false는 뭐냐면은 내 프리딕션이 맞았다 틀렸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e positive, true negative라는 거는 이것들 정말 레알이라는 거죠. 레알 포지티브, 레알 네거티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ositive라는 건 양성, 예를 들어 암이 검출됐다, 뭐 종양이 검출됐다 이런 양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거티브는 음성, 아무것도 특이하게 검출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rue랑 false 차이 아시겠죠? true는 real, false는 틀렸어 이겁니다. 네. 자, 그럼 요 표를 놓고 보면은 어, 이 대각선이 true잖아요. 대각선이 true고 이제 positive가 뭐냐면은 암 종양이 발견된 거. 그러니까 이쪽에 true TP 보이시죠? 이게 마우스 커서가 안 보이나? 네. TP 요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true negative고요. 그다음에 양 오프 다이어고널 텀은 이제 false인데 이제 암으로 판정이 났다. 그러니까 false positive. false positive는 뭘로 외우시면 편하냐면은 false 알람으로 외우시면 편해요. false 알람. 근데 거짓으로 알람이 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아닌데도 암이라고 판정이 된 거예요. 이게 false positive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쪽이 false negative입니다. 자, 그래서 accuracy를 따져보면 accuracy는 어떻게 하면 돼요? accuracy는 전체 중에서 맞은 것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전체에서 맞은 것을 하면은 accuracy가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왜 프리시즌이나 리콜을 봐야 된다고 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 1000개를 가지고 모두 다 정상으로 판정을 했어요.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정상으로 판정을 했어요. 그럼 accuracy 굉장히 높죠. 98.8%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적은 수가 암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을 그냥 정상으로 그냥 판별하는 게 accuracy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 암 환자를 이제 검출해내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ccuracy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accuracy 99%가 좋네 라고 하면 안 되고 다른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뭐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precision이나 recall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precision이나 recall은 뭐냐면 precision은 뭐냐면은 내가 positive라고 prediction 한 것 중에라는 거예요. 내가 positive라고 그러니까 내 prediction 중에 얼마나 진짜냐를 보는 거고요. recall은 뭐냐면은 전체 양성 중에 얼마나 검출했냐를 보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설명이 굉장히 챌린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이렇게 되새기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만드시는 거 다 소용없고 나중에 닥치면 그때 하세요. 지금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유튜브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프리시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프리시전이라는 건 내 프리딕션 중에 얼마나 정답이 많으냐고요. 리콜은 전체 중에 얼마나 리콜했느냐, 얼마나 끌어왔, 얼마나 진짜들을 캡처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모두를 다 파지티브라고 모두 다 암이라고 판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리콜은 100%가 되겠죠. 그쵸? 네. 근데 반면에 지금 저도 헷갈리고 있어요. 네.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주 정말 보수적으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진짜 암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만 딱 판정을 하면 100%가 나오겠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프리시전 리콜이랑? 프리시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판단한 거는 무조건 암이어야 돼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콜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 1차 검사야. 그러니까 최대한 놓치는 사람 없이 암 환자 다 걸러내자. 이런 게 리콜이에요.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냐면은 프리시전은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그러니까 내가 프리딕션을 암이라고 판정한 것 중에 true positive 얼마나 맞았냐고요. 그다음 리콜이라는 거는 전체 암 환자 중에 얼마나 놓치지 않고 암 판정을 내렸느냐가 바로 리콜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다기보다 이거 헷갈리죠? 어쩔 수 없어요. 헷갈려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다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ROC 커브라는 건데 ROC 커브는 보통 이제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많이 쓰고요. 그리고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ROC 커브를 왜 쓰느냐, 뭐 ROC가 어떻게 읽느냐 이 두 가지만 알아가시면 돼요. 일단 먼저 여기 지금 빨간색 커브랑 검은색 커브가 보이잖아요. 둘 중에 뭐가 좋은 커브냐? 빨간색이 좋은 커브예요. 이거 하나 알아가시면 돼요. 네, 이걸 딱 봤을 때 여기 ROC 커브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빨간색이 좋군 이러면 뭔가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좋은 거다. 요거 하나 건져 가시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뭘 건져 가셔야 되냐면 그럼 빨간색이 좋은 거 어떻게 하면 수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각각의 요 밑에 면적, 요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면적이 지금 빨간색이 까만색보다 넓잖아요. 이 면적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면적을 뭐라 그러면 AUC라고 해요. AUC. Area Under the Curve. 간단하죠? ROC는 이보다 까먹었다. 아무튼 다들 ROC라고 봐요. 로크라고 부르니까 뭐 몰라도 돼요. AUC. 네, 그냥. 아무튼 이렇게 제가 대답을 못한 이유는 이게 100% 시나리오 없이 제가 그냥 막 떠들기 때문에 ROC가 뭐의 약자인지도 모릅니다. 검색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빨간색 커브가 성능이 좋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여러분은 오늘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왜 ROC 커브를 사용하냐? 프리시전 리콜은 아까 애큐리시의 단점을 보기 위해서 이제 프리시전 리콜을 봤잖아요. 근데 ROC도 마찬가지예요. ROC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인데요.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런 것들이 이제 정상의 환자들의 모습들이고 요게 암 환자들의 분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은 이제 암 환자들이 굉장히 뭐 확실하게 구분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 무조건 정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바로 요 초록색 라인과 같은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 초록색 라인이 최선의 판단이라는 건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에러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뭐랑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 왼쪽과 이 아래쪽 그래프랑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쪽이 더 separable, 그러니까 분리하기가 쉬워요? 아래쪽이 더 분리하기가 쉬워요? 아래쪽이 쉽죠. 누가 봐도 아래쪽이 쉽죠. 예. 그러니까 요 차이를 구분을 하는 게 바로 ROC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판정을 내리는데 그 판정선에 이 판정선이 얼마나 센서티브하냐. 그러니까 내 판정선이 좀 움직이면은 어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바로 ROC 커브거든요. 그래서 밑에 같이 이 초록색 선이 약간 바뀌더라도 두 개를 구분하는 이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 많이 안 생기잖아요. 요런 경우가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면은 요 빨간색과 같은 그래프를 그립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만약에 많이 겹친다. 이게 만약에 거의 아이덴티컬하다. 두 개의 그래프 거의 아이덴티컬해서 도저히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직선이 나와요. 여기서. 거의 직선에 가까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우리는 안 좋은 커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좋다. 그럼 우리가 뭔가 지금 ROC 커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ROC 커브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피처들을 선택을 할 때 이게 좋은 피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아마 이런 ROC 커브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달리기 선수들의 누가 더 잘 달리느냐를 예측하는 문제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그 피처로 뭘 골랐냐면은 키하고 몸무게를 골랐어요. 그러면은 키 큰 사람 중에 속도 빠른 사람, 키 큰 사람 중에 속도 느린 사람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있겠죠. 이런 피처를 사용했을 때 많은 것들이 겹칠 거예요. 키가 크지만 달리기를 못한 사람, 몸무게가 많지만 빨리 달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요. 근데 내가 좋은 피처를 썼다고 해볼게요. 제가 피처로 뭘 썼냐면은 지난 대회 성적을 썼어요. 그럼 지난 대회 성적을 가지고 100등 안에는 잘 뛰는 사람, 100등 밑에는 못 뛰는 사람을 제가 딱 갈랐어요. 그러면은 그 피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세퍼러블이 쉽게 이질리 세퍼러블 하다고요. 그럼 밑에 같은 그래프가 나오고 내가 클래스파이어를 100등이 아니라 110등 혹은 90등으로 잘라더라도 이게 그렇게까지 센시티브하지가 않아요. 왜 ROC 커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메디컬 페이퍼, 머신러닝 페이퍼 이런 거 봤을 때 두 개의 투 클래스 프로블럼에서 이 ROC 커브 많이 쓰는데 ROC 커브를 딱 보고선 빨간색처럼 생겼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내가 하는 디시전 바운더리에 굉장히 덜 민감하고 잘 분리가 돼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A와 B를 구분을 하는 게 조금 더 믿을만 하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헷갈리는 수식을 조금 달아볼게요. 헷갈리는 수식을 얘기를 하자면 자, 이 초록색을 이제 움직이면 뭐가 변화를 하냐면은 자, 초록색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이 파지티브가 줄어들죠. 트루 파지티브가 줄어들죠. 반면에 트루 네거티브는 다 검출할 수 있을 거예요. 트루 네거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는 다 검출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 초록색을 극단적으로 맨 왼쪽으로 가져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맨 왼쪽으로 가져오면 파지티브는 다 검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ROC는 리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true positive rate과 이 true negative rate를 구분을 하는 건데 이 true positive rate는 recall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recall이 아까 뭐였죠? 전체 파지티브 중에 얼마나 내가 빠짐없이 검출해냈느냐라는 거잖아요. 자, 전체 중에 얼마나 검출해냈느냐 이거 최대한 잘 검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록색 라인 쭉 왼쪽으로 당기면 되겠죠. 쭉 왼쪽으로 당겨서 여기다가 쫙 그어 놓으면은 나 지금 파지티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건져냈잖아요. 그럼 굉장히 좋아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왼쪽 라인이 좋아요? 그럼 요거에 약간 상충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true negative rate. 내가 네거티브를 얼마나 검출했냐. 자, 이 경우 이 빨간 선의 경우 네거티브를 요만큼밖에 검출을 못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만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커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한쪽은 이득을 보고 그러니까 TPR, True Positive Rate는 이득을 보고 True Negative Rate는 손해를 보고 이런 식의 것들이 트레이드 오프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True Positive Rate를 Sensitivity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True Negative Rate를 Specificity라고도 해요. 결과적으로 이 변화를 TPR과 1-TNR을 가지고 일단 그냥 TPR과 TNR을 가지고 이제 커브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근데 이제 1-TNR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극단적인 케이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A 같은 경우는 파지티브 중에서 트루 파지티브를 모두 건져냈어요. 하지만 네거티브를 건져내는 거는 진짜 빵이죠. 그쵸?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빵이니까 자, 네거티브가 빵이니까
1-TNR은 오른쪽에 있을 거고요. positive는 완전 1에 가까울 거예요. 이것도 1이고 요거는 0이니까 거의 1에 가까워서 바로 A는 요 부분이 바로 A를 나타내는 거죠. 반면에 얘가 오른쪽에 있으면 네거티브는 다 검출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프리딕션 네거티브한 걸로 가지고 트루 네거티브 다 검출했는데 파지티브 하나도 검출 못했죠. 파지티브 하나 검출도 못했으니까 TPR은 0이고 얘는 1이니까 얘도 0이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헷갈리는 부분 했으니까 서머리를 할게요. 서머리를 하자면 accuracy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클래스가 임밸런스 할 때는 프리시전이나 리콜도 좀 봐야 된다. 특히 메디컬 펄포즈나 아니면 다른 것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매트릭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를 잘 따지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1차 검사다 라고 하면 리콜을 많이 봐야 되겠죠. 왜냐면 암 환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건져내야 되니까. 그리고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로 실수하면 안 되는 경우, 내 판단이 실수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유죄 판결이다. 그러면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프리시전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ROC 커브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ROC 커브라고 하냐면은 그 디시전, 이 컷오프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얼마나 나의 이 결정들이 센서티브한, 이 성능이 센서티브하냐를 볼 때 바로 ROC 커브를 그려보고, 그래서 내가 이 피처들이 좋은 피처다, 내가 지금 하는 판단이 믿을만한 판단이다, 안정적인 판단이다 라는 거를 할 때는 바로 이 AUC가 넓은 그런 걸 보고, 아, 지금 피처들이 easily separable하고 내 판단이 굉장히 안정적이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길었네요. 네, 이 부분 그냥 한번 들어두시고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하실 때 다시 위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